카우치베이스 서버 2.0와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어떻게 통합을 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텍스트 기반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세미나를 1시간 동안에 걸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카우치베이스 서버가 최근에 2.0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2.0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슨 기반의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즉 이전 버전에서는 단순히 그냥 키밸류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이전 제이슨 다큐멘트 기반의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얘기는 제이슨 다큐멘트는 애트리뷰트와 애트리뷰트의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색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인덱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 인덱스 상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지리를 여러분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좀 더 지리 능력을 훨씬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저희가 인크리멘탈 맵 리듀스를 제공을 합니다. 즉 요즘 많이 쓰이는 하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배치 형태로 맵 리듀스를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배치작 형태로 작동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하둡에는 최근에 좀 인크리멘탈 맵 리듀스가 하드의 기본 버전은 제공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 NoSQL 카우치베이스 서버 2.0에서는 여러분이 정의한 맵 펑션과 리듀스 펑션을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게 이제 통과를 시켜서 실행을 해서 리얼타임치에 실시간상의 맵 리듀스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멀티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센터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 기존 그 백업 데이터 센터가 그걸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러한 또 기능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제이슨 기반의 그 제이슨 다큐멘트가 일종의 애트리뷰트와 밸류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미 스트럭처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제이슨 다큐멘트는 비오 샘플 저희가 제공하는 비오 샘플 제이슨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오의 네임이 있죠. 이름이 있죠.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죠. 그리고 비오에 대한 어떤 설명, 디스크립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이러한 제이슨 다큐멘트에서 키워드 서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냥 특정 키워드를 딱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치 텀이 앱이라고 딱 이렇게 됐으면 앱이가 이제 브랜드 네임인데 그럼 이제 앱이라는 그 키워드가 네임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필드에도 있고 디스크립션 그 기술하는 그 기술 필드 에도 이렇게 앱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터에서 그 여러분의 쿼리를 받아와서 이 앱이라는 쿼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다큐멘트를 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널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랭킹을 매겨서 여러분한테 쿼리 결과를 전송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스틱 서치의 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일라스틱 서치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일라스틱 서치는 아파치 루슨 테크놀로지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루슨 테크놀로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서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라스틱 서치는 아파치 2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돌아감으로써 그 인덱스에 대한 로드를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유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쿼리를 분산시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 오픈 소스는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색인을 구축을 해서 역색인이죠. 인버티드 인덱스를 구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텍스트 기반 검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랙션은 REST API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랭귀지로 구현이 돼도 쉽게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라스틱 서치에서 보통 다큐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 JSON 다큐멘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트리뷰트의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타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타입은 그 특정 JSON 필드, 그러니까 JSON 필드들이 JSON 그 애트리뷰트들이 어떻게 인덱스에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핑 룰을 정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필드를,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인덱스를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인덱스는 말 그대로 그 여러분의 질의를, 그 검색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싱하기 위한 로지컬한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이 하나의 그 인덱스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다큐멘트를 다 한꺼번에 인덱스를 색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인덱스는 인덱스에 부여된 아이디와 그 위에서 말씀드린 타입을 통해서 유니크한 특징이 유니크한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다이어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 인테그레이션에 굉장히 그 하이레벨한 그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카우치베이스 2.5에서 그 멀티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즉 단방향 레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쌍방향 레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방향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카우치베이스 서버 2.5에 들어오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Elasticsearch 클러스터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Elasticsearch에서 그 스트리밍으로 받아오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색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 그 검색 줄을 이제 Elasticsearch 클러스터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다음 거에 볼 내용은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 인테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그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하고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인스톨레이션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히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카우치베이스 서버와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트랜스포트 플러그인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 하나를 실행시킴으로써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플러그인에 대한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카우치베이스 인덱스 템플릿을 인스톨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다시 시작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설치된 플러그인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그런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특정 인덱스를 여러분 클러스터에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이제 인덱스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예제로 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를 딱 만들고 난 후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로 가셔서 이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와 여러분이 방금 전에 그 설정을 마친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즉 레플리케이션을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스크린샷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이 클러스터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의 네임을 주고 그 다음 컬럼이 이제 IP와 호스트 네임을 주게 됩니다. 이 IP와 호스트 네임은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의 아무 노드나 여러분이 IP 정보를 얻어와서 그 IP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특정 노드에 국한되지 않고 아무 노드를 가져와서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이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의 데이터베이스 버킷 여러분이 스트리밍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버킷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를 통해 보면은 비어 샘플이라는 저희 여기 데이터베이스 버킷을 일라스틱서치라는 클러스터에 레플리케이션 할 때 그 버켓 네임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같은 버켓 네임을 주는 게 보통 저희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비어 샘플이라는 인덱스 네임을 줘서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비어 샘플로 인덱스 버킷으로 여러분이 레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Couchbase Server 2.0 클러스터에 있는 BioSample 데이터베이스 버켓이 실시간으로 Elasticsearch 클러스터의 BioSample 인덱스 버켓으로 레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래서 Elasticsearch 클러스터의 그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구축을 한 후에 이 스크린샷은 Elasticsearch의 웹 콘솔 UI 스냅샷인데요. 여기 보면 BioSample이라는 인덱스 버킷이 있죠. 여기에 7400 보면 여기 다큐멘트가 있죠. 7479개의 다큐멘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인덱스가 다 구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제가 간단한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고 레플리케이션 설정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덱스가 구축이 됐을 때 이제 기본적인 쿼리를 어떻게 날리는지 어떻게 일라스트서치 클러스터에 줄 수가 있는지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어샘플 데이터셋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이슨 다큐멘트가 예제의 제이슨 다큐멘트가 있는데 비어의 네임이 이제 블루 리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애트리뷰트는 이제 AVB라고 알코올 바이 볼륨인데 이거는 알코올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뭐 디스크립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맥주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러면 스타일, 캐러고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트리뷰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심플한 형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쿼리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HTTP get을 써서 예를 들어서 쿼리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로 라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거를 주게 되면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제이슨 다큐멘트 중에서 라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이슨 다큐멘트를 검색을 해서 랭킹을 해서 나한테 달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다음 밑에 있는 그 결과가 제이슨 다큐멘트 형태로 여러분한테 결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걸린 시간, 검색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7ms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hitfield를 보면 hit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보시면 그 라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다큐멘트의 숫자를 여기 토탈이라는 필드에서 애트리뷰트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맥스 스코어는 이 1200개여 개의 제이슨 다큐멘트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다큐멘트, 가장 렐러번시가 가장 그 적합도가 높은 다큐멘트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hitfield는 여기 이제 그 다큐멘트에 매칭된 다큐멘트의 어레이를 통해서 매칭된 다큐멘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이제 hitfiel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색 결과에 실제 그 다큐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보면 소스 필드에 메타데이터라는 메타데이터 섹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아이디가 있고 그 다큐멘트의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고 리비전 넘버, 뭐 플래그, 뭐 그다음에 다큐멘트 종료 시간, 그 expiration time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저희는 그 다큐멘트 바디를 포함을 안 합니다. 검색 결과에. 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결정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제이슨 다큐멘트는 이미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다큐멘트를 저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만 구출하고 다큐멘트 자체는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두 개의 클러스터에서 같은 다큐멘트를 유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다큐멘트를 여러분이 얻어오기 위해서는 이 메타데이터의 아이디, 다큐멘트 아이디를 카우치베이스 서버에다가 주어서 get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다큐멘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 패런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일라스트서치 클러스터에 여러분이 쿼리를 주면 검색 결과가 그 document reference ID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
저희가 이제 멀티겟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다큐멘트를 한꺼번에 패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겟을 통해서 카우치베이스 서버로부터 여러분이 실제 다큐멘트를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이제 아키텍처가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서버,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 웹 서버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PHP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셨다고 보면은 PHP 클라이언트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카우치베이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SDK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또는 끄집어내겠죠. 그리고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인크리멘털 맵 리듀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시간 리얼타임 그 분석, 애널리틱스를 여러분이 쿼리를 또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 Elastic Search 클러스터에 여러분이 REST API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로 Document Reference ID, 즉 ID가 리턴이 돼서 다시 카우치베이스 SDK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 다큐멘트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카우치베이스 SDK를 통해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서 인덱스 서버 클러스터로 단방향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돼서 인덱스가 업데이트 되게끔 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카우치베이스 트랜스포터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게 모든 이런 언더라이닝한 그 백그라운드 형태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레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좀 더 좀 어드밴스된 그 쿼리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쿼리의 예제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형태로 이제 쿼리를 여러분이 JSON 다큐멘트 형태로 여러분 쿼리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쿼리가 이제 스타일 애트리뷰트, JSON 다큐멘트의 스타일 애트리뷰트가 lambic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description이라는 필드에 그 맥주를 기술하는 그 description이라는 필드에 애트리뷰트에 blueberry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JSON 다큐멘트를 검색을 하라는 질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리턴이 됐을 때 그 검색 결과의 어떤 한 예제 다큐멘트를 보시면 여기 디스크립션에 보시면은 blueberry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 스타일에 이제 lambic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트소스 클러스터에서 그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장 적합한 다큐멘트부터 먼저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패시브 서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검색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보실 경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가 이제 전자생거래 그 전자생거래 웹사이트 뭐 이런 쪽 관련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SSD 쪽 관련된 것 같은데요.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브랜드 네임별로 캐터고리 그러니까 분류해가지고 보여주기도 원하겠고, 아니면 프라이스 레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또 커스터머가 이제 추천한 그 점수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 결과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좀 향상된 기능을 또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에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예제를 통해서 바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예제인데요. 비어 샘플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리를 알렸어요. 이게 지리를 이제 제스 형태를 주는데, 쿼리에 이제 버드라는 키워드를 줬죠. 그래서 버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이슨 다큐멘트를 끄집어내는데, 그 검색된 결과를 그 비어 다큐멘트에 들어있는 스타일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애트리뷰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같은 그러니까 버드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다큐멘트 줄 중에 스타일이 같은 스타일 필드에 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끼리 이렇게 서로 분류를 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검색을 날렸을 때, 예를 들면 스타일이 어떤 특정 어떤 특정 비어 다큐멘트, 비어 문서에 스타일이 뭐 예를 들어 아메리칸 스타일 라고다, 아니면 뭐 코리안 스타일 라고다. 예를 들면 여기 예제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 스타일 라고다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그 일라스트서치 그 기본 그 인덱싱 방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제이슨 그 비어 다큐멘트를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구축을 할 때 아까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스타일 애트리뷰트가 있죠. 스타일 애트리뷰트에 그 밸류를 스트링을 가져와서 그걸 토큰화합니다. 토큰을 해서 텀을 끄집어냅니다. 그 텀을 끄집어내서 그 텀별로 인덱스를 따로 구축합니다. 텀별로 인덱스 엘리먼트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를 날렸을 때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 스트링을 하나의 토큰을 본 게 아니라 그 단어별로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예를 들어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8개, 라거는 6개, 뭐 아메리카는 4개 이런 식으로 텀들이 쪼개져서 나와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아닐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인덱스 매핑을 정의를 할 때 스타일 그 비어 다큐멘트에 그 스타일이라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토큰화를 하지 말고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의 그 전체 스트링을 하나의 토큰으로 가서 그거를 색인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인덱스 매핑을 업데이트하는 예제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인덱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지리를 줬을 때 각각의 비어 문서의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의 그 밸류에 있는 그 스트링 전체를 하나의 토큰으로 봐서 그걸 색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스타일이 만약에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가 5개의 다큐멘트가 있었고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가 2개, 뭐 벨기언 스타일이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스트링을 하나의 토큰으로 봐서 여러분한테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또 다른 예제는 이제 똑같은 쿼리입니다. 버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 쿼리를 줬을 때 그 검색 결과에 이제 그 필터링을 세분화를 또 할 때 이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 농도가 3인 것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까지 그리고 5 이상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검색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예제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레인지로 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그 알코올 농도별로 이렇게 또 그리고 다큐멘트의 개수별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라스트서치 시스템에서는 검색된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그 다큐멘트에 대해서 그 매칭 스코어가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웨비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그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매칭 스코어가 각각이 리턴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코어가 여기 지금 예제를 보시면 특정 애트리뷰트에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스코어를 좀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제를 보시면 그 일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그 언더스코어 이게 이제 스코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리턴된 스코어 밸류가 이제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 제이슨 다큐멘트에 그 비어 다큐멘트에 알코올 농도 밸류를 곱해서 그 랭킹을 매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스코어가 높으면서 그리고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은 다큐멘트들이 여러분 검색 결과에 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에 기반으로 해서 랭킹 스코어링하는 알고리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예를 들면 비어의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유저에 대해서 어떤 특정 비어 스타일은 랭킹이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어떠한 거를 이게 예제인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벨지언 스타일 와이츠라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비어 다큐멘트에 대해서 그 기본 스코어 점수를 10배를 증가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예제를 보시면, 벨지언 스타일, Y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 다큐멘트가, 원래는 스코어 점수가 1.3이었는데,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커스터마이즈 된 쿼리 스코어에서 제가 10배로 증가시켜버렸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13.2라는 스코어를 가지게 돼서 검색 결과 맨 위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스타일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위에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만약에 유저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유저별로 어떤 프리퍼런스가 따로 있겠죠. 그럼 그 유저가 만약에 프리퍼런스를 시스템에서 알려줬어요. 뭐 체크박스를 통해서 나중에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레커멘데이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퍼런스가 높은 것부터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코링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저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 카우치베이스 서버와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인테그레이션해서 저희가 만든 프레임워크 인테그레이션 워크를 실제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한 유스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인 맥그힐에서 러닝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이 러닝 포털 사이트에서 인테그레이션과 그리고 또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에서 제공하는 인크리멘털 맵 리듀스나 그 쿼리 그리고 또 그 크로스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 그 멀티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이 러닝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가 저희가 GitHub에 있습니다.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끝날 때 그 URL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받아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혹시 들어왔나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패스트 서치에서 텀을 대상으로 오더 바이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텀상에서 그 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텀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오더링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즈 그 일라스터치의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 오더링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되는 그 오더링을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 오더링 펑션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오더링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렬은 스코어링 기준 내림차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름차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러니까 기본 방식은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하는데 네,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이거를 다시 그 오름차순 형태로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이 웨비나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보여주겠지만 그 일라스티서치 클러스터의 문서를 보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와 일라스티서치 클러스터와 따로 구성하지 않고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이거는 저희 웨비나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클러스터를 피지컬하게 따로 두지 않고 같은 클러스터에 두 개의 로지컬한 클러스터를 여러분이 당연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즉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도 돌릴 수가 있고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도 하나의 같은 피지컬한 클러스터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신이 정말 각각의 노드가 좀 더 파워풀한 CPU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아마존 EC2 같은 커모디티 VM,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코어 머신이나 뭐 8GB 램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코어나 8기가 정도의 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클러스터 상에서는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와 일라스티서치 클러스터를 같이 돌리는 걸 저희는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도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쓰는 그러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때문에 물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러스터의 그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SQL문처럼 탑 몇 개까지 데이터를 출출할 SQL문처럼 탑 몇 개까지의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이 검색지를 줄 때 그 사이즈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만약에 10을 딱 넣게 되면은 처음 10개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0개의 가장 랭킹이 근접한 10개만 갖다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from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from이라는 필드에 여러분이 10을 넣게 되면 10을 넣고 또 하게 되면은 그 10개 이후에 또 다른 10개, 넥스트 10개를 여러분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질문을 다섯 번째 질문까지 받고 그 다음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같은 다섯 번째 질문, 예제 같은 스코어의 데이터량이 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로 1000만 건의 데이터를 순위로 구한다면 예제 같은 스코어의 데이터량의 처리 속도. 이 질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도 보통 이 지리의 그 레이턴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일라스틱 서치는 그 퍼포먼스 문제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드가 굉장히 적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향을 주는 팩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드가 몇 개가 있고 클러스터에 또 CPU 사양과 메모리 사양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 제가 어떤 특정 밸류를 10ms, 20ms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자료는 있는데 어떤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웹이나 통해서 나중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나와서 일단은 제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는 이미 제가 지금 인스톨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스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에 2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버킷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어 샘플 데이터베이스 버킷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다큐멘트 개수가 7,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Elasticsearch 클러스터로 가서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을 인스톨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lasticsearch를 제가 그 패키지를 다운을 받았죠. 타르 압축된 형태로 받아서 제가 이미 압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lasticsearch 디렉토리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 플러그인을 첫 번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플러그인은 일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웹 콘솔 UI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웹 콘솔 UI를 통해서 일라스틱서치의 현재 노드의 상태 그리고 이 노드가 얼마나 부하가 걸려 있는지 또 이 웹 콘솔 UI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샘플 쿼리를 샘플 키워드 서치를 줄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UI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설치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와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트랜스포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GitHub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GitHub이 지금 잠시 이제 되는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GitHub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실시간으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라겠죠. 패스워드를 설정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가 카우치베이스 트랜스포트의 패스워드가
여기 그냥 패스워드 했는데 여러분 패스워드 여기다 넣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일라스틱서치의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시작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인덱스 템플릿, 을 여러분이 여기다 플러그인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비어샘플이라는 인덱스를 여기 일라스서치 클러스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인덱스 버킷이 만들어지고 이 인덱스는 현재 아무 인덱스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서 일라스틱서치 클러스로 레플리케이션을 아직 설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게 설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일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웹 콘솔 UI를 가시면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게 일라스틱서치의 웹 콘솔 UI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어샘플이라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인덱스 버킷이 있죠. 근데 도큐멘트 개수, 인덱스된 도큐멘트 개수가 제로죠. 0개이죠. 아직 저희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단계가 이제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로 가셔서 여기에 아까 XDCR, 크로스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이죠.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레퍼런스를 이제 클러스터 네임을 일라스틱서치로 주시고 여기에 IP를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레플리케이션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카우치베이스 오브 클러스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킷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비어샘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버킷을 여러분이 제가 방금 전에 설정한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비어샘플이라는 인덱스 버킷으로 레플리케이션을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 버킷을 가셔서 비어샘플을 딱 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웃고잉 크로스 XDCR 섹션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현재 이게 카우치베이스 클러스터에서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로 지금 다큐멘트가 레플리케이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다 끝났어요. 인덱스가 구축이 됐겠죠. 이제 이걸 리프레시를 하면 7,300개의 다큐멘트가 인덱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 있는 7,300개 정도의 다큐멘트가 이제 인덱스가 된 거랑 똑같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다 됐으니까 간단한 쿼리를 한번 날려볼까요? 간단한 쿼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쿼리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제로 라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를 다 검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색 시간은 한 130ms 정도 걸렸고 여기 보시면 hit을 보면 만족하는 다큐멘트의 개수가 1200여 개 정도 되죠. 여기 보면 맥스 스코어는 1.06이었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hit이라는 필드에 실제적인 다큐멘트의 메타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다큐멘트가 가장 근접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랭킹 알고리즘에서는 이거의 다큐멘트 아이디를 제가 가져와서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로 가서 여기 카우치베이스 서버 웹 UI에서 여러분이 샘플로 그냥 다큐멘트 아이디를 줘서 다큐멘트를 지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큐멘트 아이디입니다. 이게 실제 다큐멘트입니다. 실제 제이슨 다큐멘트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다큐멘트 아이디를 끄지고 와서 여러분이 카우치베이스 서버 SDK를 통해서 멀티겟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아이디를 쭉 줘가지고 실제 다큐멘트를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예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라스서치 웹 콘솔로 가서 여기 이제 쿼리를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거를 REST API를 통해서 쿼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쿼리를.
보시면 이제 버드라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예제 드렸던 건데 발표 슬라이드에서 버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다큐멘트를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그 알코올 농도별로 3까지, 3부터 5까지, 5까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아까 세분화시켜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 이제 검색 결과 나오죠. 총 걸린 시간, 그리고 만족하는 다큐멘트 개수가 9개죠. 그래서 이제 9개의 키필드를 가시면 이제 9개의 그 메타데이터, 다큐멘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9개가 쭉 있죠. 아이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 쪽을 보면 레인지 쿼리, 저희가 설정했던 레인지 쿼리가 이제 결과가 보여지는데 저 알코올 농도가 3인 것까지가 다큐멘트 개수가 1개예요. 그 3부터 5까지가 5개였고 그리고 5 이상이 3개였습니다. 즉 9개의 검색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알코올 농도별로 세분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좀 더 굉장히 풍부한 그 검색 결과, 검색 그 피처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모든 데모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까지 실습을 만약에 나중에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잠깐 예제를 들었지만 다큐먼트 매핑, 즉 제이슨 다큐먼트의 애트리뷰트를 인덱스에 매핑할 때 여러분이 디폴트를 일라스틱서치 클래스에 적용하는 디폴트 매핑 룰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케이스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비어 다큐멘트의 스타일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토커나이즈 하지 말고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의 전체 스트링 밸류를 하나의 토큰으로 봐서 인덱스로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오버라이트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향상된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여러분이 구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의 각각의 노드는 데이터 인덱스 노드입니다. 즉 인덱스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또한 또 하는 일이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들어오는 쿼리를 받아서 그거를 다른 노드에다가 라우팅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애그리게이션 검색된 결과를 다시 다른 노드로부터 받아와서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리턴하는 그런 일도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굉장히 하이 볼륨, 즉 대량의 데이터에 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 데이터 인덱스 노드들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의 검색 질의를 받아와서 노드들로 데이터 인덱스 노드로 라우팅을 해주고 다시 검색 결과를 애그리게이션하는 전용 노드를 여러분이 클러스터에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좀 더 그 데이터 인덱스 노드의 노드를 좀 더 분산을 시키는 그러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갖게 되는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애플리케이션의 특성과 아니면 데이터 볼륨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일라스틱서치에서는 다양한 좀 더 풍부한 쿼리 랭귀지를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여지는 URL을 가시면 아주 쉽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이 풍부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카우치베이스 서버 일라스틱 인테그레이션이 1.0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상해야 될 부분이 이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 좀 더 플렉서빌리티를 높이는 부분하고 그 인덱스 레벨의 컨피그레이션을 좀 더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카우치베이스 서버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스트림이 쭉 들어올 때 이걸 모든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인덱스 클러스터에 주는 게 아니라 프리 컴퓨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통해서 그 모든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리디켓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내는 그러한 프리인덱스 스크립트 엑스큐션 엔진을 또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non-JSON 데이터, 예를 들면 XML이나 다른 세미 스트럭처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지원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2장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러분 그 질문란 거기에 타이핑을 해서 주시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끝날 때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우치베이스 좀 더 저희가 이제 자료들이 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블로그 카우치베이스와 그 풀테스트 서치에 관련된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 URL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좀 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라스티서치 저희 플러그인은 깃허브에 퍼블릭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소스 코드를 또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포털 이그젬플 또 깃허브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한번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또 소스 코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됐고요. 이제 질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카우치베이스의 뷰를 통한 인덱스는 다큐멘트가 디스크 저장이 된 후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라스틱서치의 다큐멘트가 메모리상에 있더라도 반영이 되는지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저희가 일라스틱서치가 크로스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크로스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 또한 그 디스크에 라이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레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만약에 대량의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반영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다양하게 돌려봤을 때 가장 그렇게 로드가 많이 없을 때에는 몇백 밀리세컨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만약에 로드가 굉장히 많이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에는 한 30초까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하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디스크 라이트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로 레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있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피지컬하게 틀릴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버전 1.1 정도의 버전에서는 메모리상에 디스크에 라이트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메모리상에 바로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그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로 실시간으로 인크리멘탈하게 레플리케이션하는 그러한 피처를 현재 지금 이미 시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상은 올 5월이나 6월 정도에 오피셜하게 그 피처가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인핸스된 버전이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웨비나가 계속 있을 겁니다. 한국 개발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웨비나가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